기타 필요 경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기타 필요 경비는 엄밀하게 말해서 취득, 이 세 단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취득 시점, 양도 시점, 이 보유관제를 일어나는 것, 취득 시, 양도 시, 보유기간 중,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취득 시라는 것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이죠. 그리고 보유 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요. 자본적 지출에. 그 다음에 양도 시 일어나는 것을 양도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를 동일결정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동일결정 원칙이라는 것은 양도가액이 실질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질거래가액이다.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실질거래가액이다.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실질거래가액이면 기타 필요금비도 실질거래가액이다. 실질비용이다. 실질비용이죠. 전조금이 뭐라고요? 취득가액이 실질거래가액. 취득가액. 그러면 기타 필요금비도 실제 비용이라고 했어요. 실제 거래가액은 순수 실제 거래가액에는 아까 말한 동일결정 원칙의 실가라는 개념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까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취득 시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까지를 실가라고 봤다고 실가. 거기서 받는 실가라는 개념과 여기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의 개념은 달라요. 다르다. 그러면 여기에 실질거래가액이 아니라 만일에 환산가액, 추계가액이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또 기준시가까지 포함해서 이럴 때는 실지비용이 아니라 계산공제액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했죠. 계산공제액이 들어간다. 취득가액이 실질거래가액이라는 의미는 지금 취득거래 당시 실질거래가액도 있지만 실가 의제한 규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상속, 증여, 이거는 실질거래가액 의제됐죠? 의제됐어요. 또 하나가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을 했는데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의제 취득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는데 시가 적용하는 방법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 이렇게 잡는 방법하고 실제 취득가액에다가 플러스 도매물가 상승률만큼 가산한 금액 둘 중 하나를 쓸 수가 있죠. 큰 거를. 그러면 실제거래가액 확인해서 플러스 도매물가 상승률만큼 그 추가된 금액 요거는 실가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의제 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그 금액은 실가로 보는 거예요. 실가. 그러니까 어쩐다? 기타 필요금비도 실제 비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로 가면 계산공제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논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할 시간이 없고 그냥 그렇게 현행 규정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실제거래가액이라고 보는 개념은 실제 거래한 가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부 부가 결정 과정 중에 전 소유자에게 거래가액이 확인돼서 실가로 확인된 금액이 있어요. 그것도 실가로 확인됐으니까 실질거래가액이 맞아요. 어쨌거나 실질거래가라고 확인된 금액이 있어야만 여기는 실제 비용으로 쓰는데 다만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면서 쓰는 것은 상속 증여가액을 실가로 의제했기 때문에 하고 의제 취득일 이전 것 중에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돼서 플러스 도매물가 상승률만큼 가산한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 그것 때만 실제 비용을 쓸 수가 있다. 나머지 다 계산공제인데 예외적으로 환산가액 플러스 계산공제액이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플러스 양도비 요것보다 적으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환산가액은 2억인데 자본적 지출액은 5억 있다고. 그러면 환산가액이라서 계산공제밖에 못하면 실제 자본적 지출은 5억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도 못 쓰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어쩐다? 요것이 자본적 지출액 플러스 양도비가 더 크면 자본적 지출액 플러스 양도비를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물론 환산가는 못 쓰는 거예요.
환산가액 플러스 계산 공제액이 자본적 지출에 플러스 양도비 이하면 자본적 지출에 플러스 양도비를 요거를 기타 필요금비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칙은 우리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설명을 드렸고, 취득시 부대 비용은 통상적으로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니까 제재 공과금 낸 거, 중개 수수료 된 거, 그 다음에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소송 비용 들어간 것들, 그건 사업소득에 안 써먹은 것들이겠죠. 취득, 소유권 보존을 위해서,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소송 들어간 거 비용이 있기 때문에 명도 비용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명도 비용 이런 것들은 소유권 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 확보 목적으로 소송 비용이 들어가거나 화해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은 들어간다. 자본적 지출액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통상적으로 자본적 지출액은 뭐죠? 당해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가치 상승 또는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내용연수 연장 이 두 가지 요건이 돼야 되는 거죠. 가치 상승이 왔거나 내용연수. 우리가 반대 개념이 수익적 지출이잖아요. 수익적 지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아파트에 뭐 벽지를 바꾸거나 페인트 칠을 하거나 유리창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통상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부담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든지 샤슈를 했다든지 보일러를 그냥 연탄 보일러에서 가스 보일러로 바꿨다든지 기능을 향상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대수선했어. 대수선.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 그래? 올수리라고 그러나요? 올수리. 올수리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입장에서는 요거를 거기서 발라내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벽지하고 페인트하고 유리창 이런 건 안 된다고. 창문 바꾸고 이런 것들은 안 되고 나머지를 구분해서 필요금비를 인정해 주려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거는 개념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왜? 대수선이라는 것은 전체가 대수선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1억 들여서 수선했어. 그럼 어떻게 됐어? 그건 아파트 가치가 당연히 증가된 거죠. 1억 들여서 수선한 거하고 그냥 사는 집하고 어떻게 값이 똑같겠어요? 당연히 가치 상승이 왔기 때문에 전체 1억을 다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 그 중에 벽지 빼고 페인트 칠 빼고 싱크대 빼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수선이 들어간 거는 대수선비 전체가 전체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도비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뭐 세무 신고 비용, 중개 수수료, 뭐 증권거래세 낸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익사업에 수용된 경우에 보상가액을 더 달라고 해가지고 소송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증가된 보상가액 범위 내에서 그 소송 수수료도 이것도 필요금비로 인정을 받는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타 필요금비라든지 자본적 지출이라든지 양도비용은 통상적으로 열거된 것만 제한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채권 매각 차손 이 부분도 비용으로 인정 못 받았다가 결국은 이제 지금 인정을 해주는 추세고 또 지금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에 보상가액을 더 달라고 증액 소송을 했을 경우 소송 비용을 처음에는 필요금비 인정 안 해줬어요. 근데 이게 2, 3년 전에 필요금비로 열거돼서 추가로 올라갔고 최근에 들어간 것이 또 뭐 있죠? 명도비용. 명도비용도 양도를 위한 명도비용도 추가로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취득가액 자체는 우리가 관련된 증빙에 대해서는 열거가 없는데 기타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전은 그것이 없다가 뭐라고 써? 적격 증빙을 수치를 해야 됩니다. 적격 증빙이 뭐예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 이 적격 증빙을 수치를 해야만이 이거는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주는데 왜 그럴까요? 이거는 조작이 많고 담합이 많아. 상대방이 세무 처리가 됐을 그런 증거 능력이 있는 자료만 받았을 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걸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객관적인 금융 자료가 입증돼야 되죠. 그래서 통장으로 입금된 자료들이 입증되면 그거를 필요금비로 인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기타 필요금비도 취득가액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당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우리가 말하는
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우선 비용이 해당돼야 되고 금액이 확인돼야 되고 쓰기는 썼는데 수리비가 1억 들어갔다고 말로만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봐도 1억이 들어갈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입증 자료가 없으면 안 된다. 근데 입증 자료도 어쩐다? 적격 증빙에 의해서거나 금융 자료를 입증해야 된다. 예, 이런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이제 기타 필요 경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기타 필요 경비 중에 아까 우리가 계산 공제가 있었는데 계산 공제가 돼버리면 여타 비용은 원래 인정이 안 되죠. 안 되지만은 우리가 참고로 2월과세 했을 때는 2월과세가 적용되면 어떻게 돼? 증여세 납부세액을 필요금을 빼주죠. 그거는 계산 공제 상관없죠. 예. 그리고 90년대 토지초과이득세를 냈어요. 그것도 계산 공제가 됐다 하더라도 예, 실제 비용을 못 터는데 그 경우는 예, 비용을 털 수가 있어요. 또는 도로 개설을 했어. 도로 개설. 기부 체납을 했어. 그것도 예, 필요금을 털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참고로 알아보시고요. 네. 나머지 이제 세세한 부분은 꼼꼼하게 그런 거는 한번 그런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질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건물 철거비. 건물 철거비. 건물 철거비는 아마 단계별로는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취득하자마자 취득 즉시, 그 다음에 보유기간 중, 그 다음에 양도시. 취득 즉시 매실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뭐로 보라 그랬어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을 보라고 그랬죠. 따라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그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가면 돼. 근데 보유기간 중 건물을 내가 갖고 한 10년 있다가 헐어버리고 건물 다 씻었어. 다 씻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때는 우리 소득세법은 어떻게 처리가 돼 있어? 소득세법에 미상각 잔액을 신축 건물에다 올려서 나중에 감가상각을 하도록 돼 있죠. 우리 법인세법은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법인세법은 아마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어쨌든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취득부터 양도까지 발생한 비용은 사업소득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다 비용이 공제가 돼요. 공제가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그 자본적 지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양도소득세에 특별하게 규정을 안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도록 돼 있다? 소득세법 따라가도록 돼 있다. 근데 소득세법 따라가게 돼 있는데 이 소득세법 따라간다면 지금 신축된 건물에 올라가야 맞는데 대부분 판례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인정을 못 해주고 그냥 그거는 없어져 버려요. 미상각 잔액에 남아있는 잔여 건물에 대한 부분은 필요용도로 털 수가 없다. 털 수가 없고 신축된 건물값만 필요용도로 털 수가 있다. 그거는 아마 자산별 대응 원가 원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산별. 신축된 건물을 팔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원가만 원가로 필요용도를 인정해 준다는 논리 같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양도시에 이거를 그냥 팔 수도 있는데 매수자가 당신이 명도 책임을 당신이 지고 있으니까 매도자를 그 안에 사고는 세입자 다 내보내고 완전히 건물까지 다 철거를 한 다음에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어떻게 돼? 건물값에다가 철거 비용까지 포함해서 필요용도를 잡을 수가 있겠죠. 명도 조건으로 우리가 멸시를 했으니까 내가 멸시를 하고 싶어서 멸시를 한 거 아니죠. 그럴 때는 요거는 전부 다 철거 비용까지 포함해서 물론 철거를 했는데 거기에 철골 같은 것 뭐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걸 매각대금이 있을 수 있죠. 그걸 뺀 나머지 금액을 차감해서 필요금비를 털 수는 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 중요재산의 경우에는 그걸 실가 의제를 했기 때문에 실제 지출된 비용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기타 필요용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주의사항하고 마치도록 하고